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첫 주부터 계속 고정 게스트로 나오셨고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거 아무도 모르는 연구소라고 약 올려왔는데 제가 한 3주 전쯤에 알게 됐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와서 포럼도 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팔려야 됩니다. 책은 제가 알 바니까. 자,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세계적인 학자들이 왔다가 포럼도 하고 가는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광군제 얘기입니다.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대규모 세일 행사를 하겠죠. 사실 뭐 이제 떨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엄청나게 싸게 하죠.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이버에서 파는 걸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거 비슷한 광군제라는 걸 했는데 이게 크게 화제예요. 11월 11일 날 하는데 이게 광군이라고 하는 게 한자 어려운데 이게 독신남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거의 비슷한 그 발상인데.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독신은 혼자 있는 거다. 근데 얘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걸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붙었어요. 2009년에 이 독신자들을 위한 전자제품 판매전을 일단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독신 남녀가 늘어나고 결혼 안 하고 추세가. 그래서 우리도 혼밥이라는 유행어가 나왔는데. 그럼 그 가정 그 단위가 가구 단위가 이렇게 미니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매출이 두 개 큰 회사만 해도 알리바바하고 인터넷 쇼핑몰 징둥닷컴만 해도 한 50조 원. 하루에 24시간에. 중국은 사이즈가 달라요. 50조 이게 말이 됩니까? 50조가 이게 50조. 야, 알리바바가 가장 큰 사이트라고 했는데 거기는 매출 얼마예요? 28조 원. 28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한 1년 매출의 반 정도, 상거래 매출의 반 정도. 야, 너무 대단하네요, 정말.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중산층이 5억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층. 그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중산층이 되니까. 백만장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소매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야. 우리나라 1년 GDP가 뭐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그거에 하여튼 4배쯤 되니까 인구가 우리나라 26배니까. 소매 시장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인터넷 사이트가 행사를 해가지고 매출을 우리 난 게 28조 원. 야, 이게 단위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 28조 원.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하죠. 코리아 세일 페스트 아무도 모르지만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총 합쳐서 64조 원인데 중국 두 개 업체가 하루에 판 게 50조 원이니까. 야, 사이즈가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라고 하는 엄청난 매체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총동원된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지상파라든가 유료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총동원돼서 이 모든 제품을 갖다 선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 이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축제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중국 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축제를 하고 하루 동안이니까. 이 행사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행사를 넘어섰군요. 넘어섰어요. 국가적인 행사에 가까웠군요. 전부 모여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AI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AI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하면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댓글 보고 사는 건데. AI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씩 가미를 해서 어떻게 맛볼 수가 있죠? 글쎄요. 인터넷 쇼핑몰인데 냄새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결합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과 그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프로모션을 했다. 뭐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기술도 도입하고 또 모든 방송 혹은 뭐 TV, 뭐 인터넷 방송 등등 다 이 행사에
총동원된 총동원된 거군요. 사실은 동원했다기보다 네. 동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공산당이 했을 리는 없고 네. 돈이 되니까 전부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아하. 만든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1위, 2위 쇼핑몰만 50조를 했다. 야, 이거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정말. 이거 50조라는 건. 예. 자, 그런 규모의 중국 시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사실 이렇게 큰 중국 시장을 최근 1년 넘게 사드 때문에 제대로 접근을 못했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었죠. 네, 광군제가 우리한테 주는 좋은 소식은 한국 제품도 많이 팔렸어요. 전체 세계에서 전체 5위 매출 5위를 기록했는데 좀 분위기가 예, 풀렸나 보네요. 예, 확실히 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북한 대학원 다니잖아요. 그게 네. 북촌인데 중국인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확 느껴지거든요. 사드 동안에는 중국인들이 쫙 줄어들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은 일당 체제고 여전히 공산 체제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공산주의가 완전히 다른 공산주의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 유지되는 공산주의는 이와간 거기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깔다가 된다는 분위기로 바꾸니까 네. 확 변해요, 확. 예, 확 변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참았던 게 다시 돌아와서 서울이 다시 복잡해질 조금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국내 제품이 이 광문의 특수로 전체 매출 5위 국가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는 3위였으니까 여전히 떨어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도 사드 여파가 계속됐다면 순위에 못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빙기를 맞이한 것이 운이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데, 예, 시진핑의 권력 이양기가 딱 맞물려서.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우리 정부도 물론 노력했을 것이고, 혹시 다른 차원에서 그 해빙기를 맞은 이유? 아니, 우리 정부에 약속을 했죠. 사드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 들어온 걸 끝이다. 예. 그다음에 MD망에 가입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겠다. 예. 아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아마 그럴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문재인 정부 살 리가 없고 예. 세 번째는 국민이 못하게 할 거예요.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죠. MD망이 안 들어간다. 미사일 방어망이 안 들어간다는 건데 미국 전략자산이고 미군이 운영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명분이죠, 명분. 중국도 왜냐하면은 사드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MD망 속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뭐 중국도 우리도 서로 봐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 명분으로. 논란이 됩니다만 네. 시진핑도 한마디를 했죠.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뭔가 조치를 앞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유예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봉합하고 일단 나머지 경제나 이런 건 풀자. 예, 뭐 그러니까 이런 더 정도의. 이상 중국 포위망에 들어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고 일단은 풀고 관계를 개선하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는 양국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저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풀었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예. 네, 이건 뭐 저는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중국도 이때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 왔는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도 이제 자국민들에게 자 이제 괜찮으니까 면이 서야 되는데 면이 세울 만한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이제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세 가지 정책을 천명하는 것만으로 풀었다면 또 한 측면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피벗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도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내면 곤란해요.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되는 건 굉장히 문제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으로 가까이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잘 활용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뺨때기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는 게 아니라 잘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때까지는 양쪽에서 맞아왔죠. 네, 양쪽에서 맞았죠. 양쪽에서 실컷 맞다가 처음으로 이제 뺨을 안 때리는 정도까지는 가서 우리 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하느니 얘기한 게 4% 정도의 GDP 하락이라고 그랬고 저는 아마 중국 정부가 나서면 0.4% 1%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3%인데 1% 빠지면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원활한 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다행히 또 선진국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하면 3% 후반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전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괜찮아지고 지표가 괜찮아진다고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까지 더해지면은 3% 후반대가 되는 거고 이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2003년 5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올리기 위해서 재벌들하고 삼계탕에서 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이제 호소를 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시장개혁이라고 불렀던 재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가게 되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국민들 지지를 힘에 얻고 국내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재벌개혁 같은 경우에. 봐라, 이거 경제 성장률도 괜찮고 문제 없지 않냐. 예. 안보 문제도 해가고 있고. 좀 억울하겠지만 재벌 총수를 갈아놓으니까 경제가 올라간다. 다른 총수도 한번 범법 사항이 나오면 뭐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제 전망은 이제 거시지표 차원에서는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지금 중국도 풀리고 있고. 네. 웬 떡입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이 뭘 성공하려면 천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시운이 따라야 되는데. 운 좋은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안보 둘 쪽에 다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경제가 풀려나가고 안보도 중국과 협력이 되고 미국과 관계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마 자신 있게 신남방 정책인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중국하고 미국을 모두 의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와의 관계라든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첫 주부터 계속 고정 게스트로 나오셨고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거 아무도 모르는 연구소라고 약 올려왔는데 제가 한 3주 전쯤에 알게 됐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와서 포럼도 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팔려야 됩니다. 책은 제가 알 바 아니고. 자, 칼 플라닌 사회경제연구소 세계적인 학자들이 왔다가 포럼도 하고 가는 정태인 수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광군제 얘기입니다.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예.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대규모 세일 행사를 하는 게 사실 뭐 이제 떨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엄청나게 싸게 하죠. 예.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이버에서 파는 걸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거 비슷한 광군제라는 걸 했는데 이게 크게 화제예요. 네, 11월 11일 날 하는데 이게 광군이라고 하는 게 한자 어려운데 이게 독신남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거의 비슷한 그 발상인데. 사이즈가 달라요. 예, 사이즈가. 독신은 혼자 있는 거다. 근데 얘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걸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붙었어요. 2009년에 이 독신자들을 위한 전자제품 판매전을 일단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독신 남녀가 늘어나고 결혼 안 하고 추세가 그래서 우리도 혼밥이라는 유행어가 나왔는데 그럼 그 가정 그 단위가 가구 단위가 이렇게 미니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매출이 2개 큰 회사만 해도 알리바바하고 인터넷 쇼핑몰 징둥닷컴만 해도 한 50조 원. 하루에 24시간에. 중국은 야, 이게 단위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 28조 원.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하죠. 코리아 세일 페스트 아무도 모르지만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총 합쳐서 64조 원인데 중국 두 개 업체가 하루에 판 게 50조 원이니까. 야. 사이즈가 너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라고 하는 엄청난 매체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총동원된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지상파라든가 유료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총동원돼서 이 모든 제품을 갖다 선전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이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축제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중국 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축제를 하고 하루 동안이니까. 이 행사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행사를 넘어섰군요. 네, 넘어섰어요. 국가적인 행사에 가까웠군요. 예, 전부 모여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AI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AI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하면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댓글 보고 사는 건데. AI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씩 가미를 해서 어떻게 맛볼 수가 있죠? 글쎄요. 인터넷 쇼핑몰인데 냄새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결합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과 그럼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프로모션을 했다. 네. 예, 뭐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기술도 도입하고 또 모든 방송 혹은 뭐 TV, 뭐 인터넷 방송 등등 다 이 행사에 총동원된 거죠. 사실은 동원했다기보다 동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공산당이 했을 리는 없고 돈이 되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50조 이게 말이 됩니까? 50조가 이게 50조. 야 알리바바가 가장 큰 사이트라고 했는데 거기는 매출 얼마예요? 28조 원. 28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한 1년 매출의 반 정도, 상거래 매출의 반 정도. 야, 너무 대단하네요, 정말.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중국에서 중산층이 5억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층. 예. 그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중산층이 되니까. 백만장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예, 소매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야. 우리나라 1년 GDP가 예. 뭐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그거에 하여튼 4배쯤 되니까 인구가 우리나라 26배니까. 소매 시장만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인터넷 사이트가 행사를 해가지고 매출을 우리 난게 28조 원